잠시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지난주 이화 뮤지엄 5번째 에피소드에 이어 오늘 이화우체국 21번째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은디,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아이 그니까요. 저는 겨울 간식 찾아 먹느라 그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아니, 은디, 저 빼고 혼자 뭘 그렇게 냠냠 먹었던 거예요? 붕어빵? 어묵? 호빵? 설마 호떡? 사실 저는 겨울 간식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뭐니 해도 제 최애 겨울 간식은 붕어빵이랍니다. 은디의 겨울 간식은 붕어빵이군요. 저는 그거 아세요? 국화빵 아세요? 아 국화빵 진짜 맛있죠. 그쵸. 국화빵을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그게 은디라니. 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맞아요. 저의 최애 겨울 간식은 국화빵입니다. 아주 레어템이죠. 와 국화빵 그 간 나왔을 때 맞아요. 따끈따끈한 거 받아서 먹으면은 진짜.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겉바속촉이라고요, 완전. 오, 그럼 현디 슈붕이랑 팥붕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팥붕. 팥붕. 역시 환상의 짝꿍. 역시 은디 뭘 좀 아네요. 팥붕이죠, 붕어빵은. 맞죠? 약간 근본. 근본. 야, 우리 왜 이렇게 오늘 잘 좀 잘 맞아? 토한다. 너무 좋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 맞는지? 매운 어묵 대 그냥 어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냥 어묵. 아, 역시 이거 2년 DJ 짝꿍한 게 그냥 흘러간 시간이 우리 오늘 뭘 좀 된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방송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방송 소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사연 2개를 전해드릴 텐데요. 들어주기 힘든 부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사연, 자꾸자꾸 급해지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배움으로 즐거워지는 도시 마포구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알아보고요. 마지막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이자 프렌디오의 PD님이시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김윤아님을 게스트로 모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도 이화우체국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연과 편지를 통해서요. 프렌디오는 1부에서 다루는 사연과 편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프렌디오 검색하시면 계정 설명란에 사연 및 편지 보내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소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1월 17일 이화우체국의 2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꺾어버리는 한마디 깎여버리는 웃음길 모든 게 다 바닥난 채 떨고 있었다 마음에 온도는 나간 중 서서히 알아붙던 중 넌 달려와 뜨겁게 날 끌어안았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부르주는 너 고생했어 오늘도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르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 이화우체국의 사소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사연은 닉네임 콜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렌디오. 고민 하나가 있어 사연 보냅니다. 저에게는 친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중학생 때 처음 만난 이후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종종 만나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을 저에게 구하시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이 국어 과목에서 글이 안 읽힌다는데 어떡하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낫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인지라 입시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일부 과목들은 수능 성적이 특출나게 좋았던 것도 아닌지라 이런 도움 요청을 받으면 참 난감합니다. 무엇보다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땐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이과도 아니었고 의대 준비도 안 했었기에 관련 경험이 1도 없던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저는 대부분 최선을 다해 들어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학생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의대 입시 요강을 찾아서 자료를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밤을 새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셨던 은혜가 있어 마땅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탁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실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라면 흔쾌히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탁들 앞에서 과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곤란한 부탁을 자주 받아 고민이시라는 닉네임 콜돌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골똘님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은디가 만약 골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선생님께서 사연자님을 굉장히 믿으시는 것 같다였어요. 뭔가 우리 제자는 똑똑하니까 뭐든 잘 알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연자님이 부담을 느끼셨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최대한 기분 상하시지 않도록 좀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디는 어떤가요? 저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사연자님을 위해서 그동안 흔쾌히 마음을 써주셨던 분이라는 건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사연자님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제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보다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많이 잊어버려서 이제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입시를 치른 지도 꽤 시간이 지났고 사연자분이 선택한 과목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사연에 남겨주신 그대로 제가 입시를 치른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요즘 입시는 바뀐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맞아요. 그 선택 과목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사연자님이 느끼신 그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게 가장 잘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너무 표현하기가 정 어려우시다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줬냐 보다도 그 사람이 시간과 마음을 써서 도움을 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드리는 도움도 사소하더라도 정말 당연한 게 아니니까 사연자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실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사연에 써주셨듯이 잘 아는 분야라면 또 흔쾌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연자님께서 절대로 귀찮아서 도와드리기 싫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라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건데 이건 되게 당연한 마음이고 어쩌면 더 긍정적인 마음이죠. 모르는데 도움을 무턱대고 드리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너무 곤란해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거나 부담감을 꼭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시간과 마음을 써서 도움을 줬다는 게 감동 포인트다.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또 현아만의 세심한 포인트네요. 아, 저만의 포인트인가요? 네. 네, 그러면 골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 골똘님의 신청곡 유나의 태양 물고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일이 좋을 순 없어도 가끔은 기대해 실망에 빠져보
멈춘 것보다야 훨씬 기뻐할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왠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막막하기만 해. 어쩌면 보여진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까. 두려웠으면 해. 어릴 때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로 기꺼이 미소 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 감은 바다처럼. 유나의 태양 물고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낭만 고양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디 은디. 저는 최근 들어 마음이 급한 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런 저 자신에 대해 잘 몰랐는데 최근에 운동 강사님이 속도보다 한 자세 한 자세 느리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한가 고민해봤는데 이대역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가 늘 서둘러 올라가고 헉헉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주어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힘을 좀 빼라고 말하고 싶은데 태도도 습관이라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디 현디도 마음이 급할 때가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스스로를 워워 시켰나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노래 최유리의 오랜만이야 신청합니다. 네, 급한 마음을 어떻게 워워 시키는 게 좋을지 고민이시라는 낭만 고양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은디도 낭만 고양이님처럼 마음이 급할 때가 자주 있는 편인가요? 저는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진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정말 매사에 되게 좀 급한 편이었어가지고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칠 때도 원래 박자보다 항상 엄청 빠르게 쳐가지고 진짜요? 네, 항상 선생님이나 막 부모님이나 다 좀 천천히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막 언제는 그 만들기 시간에 뭘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발을 팔에 단 적이 있었거든요. 발을 팔에 닿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걸 이제 팔에 달아서 아, 이제 팔 부분에 발이 달려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낭만 고양이님의 사연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은디가 그렇게 느리게 느긋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나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좀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계속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항상 급하게 해왔다 보니까 천천히 하면은 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몇 번 느리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느리게 해도 별 일이 생기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느려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조급한 마음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은디와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느긋한 오. 성격이었어요. 항상 맨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친구 있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우와. 저는 근데 항상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다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정확하게 내가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또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우와. 마음도 그렇게 급하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마감 기한에 막 쫓겨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뭔가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일이 한가득 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도 가끔씩은 이유 없이 정말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사실 해야만 하는 것은 언젠가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다 보면 정말 지금이 아니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언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달려가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항상 급하게 풀 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뭔가 지쳐서 결국은 다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템포 조절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해서 템포 늦추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제가 곰곰이 읽어보니까 사연자님께서 이제 속도도 고민이시긴 하지만 또 주어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도 있다라고 써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건 약간 공감 가는 포인트인데 저는 근데 얼마 전에 든 생각인데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최선을 다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 일 말고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너무나 많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물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많은 그 소중한 다른 것들을 잃을 만큼 열심히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소중한 것들과 의미 있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친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빼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이만큼이나 많고 의미 있는 것들도 이만큼이나 있으니 이 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팁도 마음가짐도 한번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정말 현아가 생각이 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또 한 가지 마인드셋을 하나 더 공유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듣다가 제가 또 미술사학 수업을 듣잖아요. 역시 미술사학도. 듣다가 가치 있는 유적지를 발굴하지 않은 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당장이라도 빨리 파서 그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습득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부러 최대한 천천히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보존이나 발굴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늦으면 늦을수록 큰 결실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숱한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니까 어쩌면 오히려 미래로 미뤄두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게 마음이 빠듯했던 시기에 힘이 되었던 말이라서 한번 사연자님께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와, 저 이 유적지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왜 발굴을 안 하지? 라는 얘기를 처음에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나중에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어서라는 말을 듣고서 이거를 인생에 적용해봐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속에 또 담아두고 기억해두고 있으면 언젠가 또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열어볼 최적의 타이밍이 또 오기 마련이니까 사연자님께서도 잠깐 힘을 빼볼까 하는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낭만고양이님께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남은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곡 최유리의 오랜만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나는 그동안에 사랑을 배웠고 또 해보며 살아왔어 그런데 얼마나 가지도 못하고 애써 웃었지 다 소용없었어 오랜만이야 너는 그동안에 부러진 얼굴을 하고 편히 웃고 있으니 마음이 편한 듯 한켠의 아픔은 도대체 뭔지 누가 말해줄래 난 내가 어떤지 바라보다가도 모르겠어 날 알려준대도
믿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 그 다음은 나의 젊은 머리 자라남 끝에 다가올 미래 그거라도 믿지. 날 사랑해도 돼. 너도 그래줬으면 내려놓은 나의 모습 모든 순간을 사랑해줄래. 다시 한번 물을게. 날 사랑해도 돼. 그럼 난 그때 다시 한번 내게 오랜만이야. 최유리의 오랜만이야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은디 표정 왜 그래요? 오늘따라 침울한 것 같은데요? 얼굴 좀 펴봐요. 스마일. 낭만고양이님의 신청곡을 듣다 보니 제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졌는데 문득 지난 1월 1일에 짜놨던 공부계획이 생각났어요. 오, 공부계획이라? 그것도 1월 1일에요? 아,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딱 어울리게 딱 3일 후 1월 4일부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에이,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죠. 기운 내요, 은디. 아직 1월이 다 간 것도 아닌데요. 아님, 은디가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워놨던 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잊었나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뭔가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또 너 이거 했어?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조금이나마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잖아요. 그건 저도 공감 가는 얘기긴 하네요. 확실히 저도 감시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약간 나태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운 내야죠. 또 은디처럼 귀여운 망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머, 약간 설레네요. 잠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디선가 마포구가 평생교육 도시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오후에 오시는 집배원분이 하셨던 말씀이요. 그분도 퇴근하시고 저녁에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은디처럼 정말 공부에 열심히시죠? 퇴근하고 완전 지쳐서 쓰러지실 법도 한데 저녁에 온라인 수업까지 들으신다고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이 뭔지, 집배원분이 들으시는 온라인 수업이 뭔지 오늘 꼭 알아보고 저도 동기부여를 받아야겠어요. 알았어요. 은디, 진정해봐요. 그럼 가장 먼저 평생교육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마포구가 평생학습 도시답게 평생교육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성인 문해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포구 거주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기초 한글 및 새마기, 스마트폰 미술 등의 생활문화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마포 열린 인문학 교실이 있어서 마포 구민분들을 대상으로 철학, 역사, 문학 등 사고의 폭을 높이는 주제로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인문학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새 인문학의 가치를 점점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인문학을 콕 집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니까 저도 끌리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양 쌓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이런 인문학 교육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접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인문학 교실이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저 더 평생교육 사업을 알아볼까요? 다른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마포 규민이면서 마포구에서 활동 중인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성인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학습 지원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비 지원 및 학습 동아리실도 대관해주고 워크숍 및 리더 역량 강화 과정, 또 우수 사례 공유 및 작품 전시 발표회 장 등의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 학습 동아리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복지관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활동 분야는 독서 토론, 창업 스터디, 시문학 낭독, 생활체조, 풍물놀이처럼 아주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0명 내외로 구성된 동아리도 있을 만큼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바쁜 분들을 위해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여러 개 존재하죠. 국가문해교육센터,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K묵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등 여러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은디, K묵 진짜 익숙하지 않나요? 저는 지난 학기에도 K묵을 수강했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온라인 강좌랑 잘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서 K묵을 항상 들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은디가 K묵 영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 K묵이 되게 좀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되게 정제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오, 그래서 알짜배기만 골라서. 맞아요. 알짜배기만 골라주시고 이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PPT 외에 사실 다른 자료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그 우웅하면서 이렇게 4차원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자료들 아시나요? 진짜요? 그런 자료들로 막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정말 양질의 그런 부가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우리 학교 외에 다른 학교의 수업도 들어볼 수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주제에 다른 학교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는 PPT 외에 그런 우웅하면서 막 새로운 막 자료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너무 끌리는데요. 아니 또 저는 저희 학교 한정으로만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양한 저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대학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아 저도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K묵을 한번 수강해 볼까 봐요. 후회 없는 선택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저 마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이 마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정보화 교육, 생활체육교실, 보건교육 등 크게 총 7개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작년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시니어 근력 스트레칭, 어린이 클라이밍 교실, 포크댄스, 테니스 같은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보건교육으로는 고혈압 영양교육, 예비 부모를 위한 교실,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수강료 무료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모티콘 작가 양성교육, 인문학 특강, 성인 기초 영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마포구 평생학습 포털에 접속하셔서 수강 과목을 선택한 후에 교육 신청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작심삼일도 좀 이제 가고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 배움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각자 원하는 부분을 또 깊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 또 K묵이나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배움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독학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쉽게 의지가 꺾이는데 또 이런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확실히 의지도 많이 되살아나고 그만둘까 할 때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말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도경수의 내일의 우리 듣고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3부로 돌아올게요. 긴 하루의 끝에 접어들고 여지없이 지친 마음은 갈 곳 없어도 아무 말 없이 부는 바람에 기대어 쉬듯 위로 받다 보면 또 오늘이 가네. 행복했던 기억들도 문득 밀려와 어느 틈엔 괜히 미소 짓게 되는 밤 가로등처럼 빛난 달 아래
똑똑 혹시 여기 이화 우체국 맞나요?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3학번 김유나입니다. 와, 왕!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나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죠. 이화우체국의 아이디어 뱅크, 트렌디오의 PD를 맡고 계시는 도도한 고양이 같지만 가끔은 엉뚱한 김유나님을 게스트로 모셔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럼 푸른 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유나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유나이고 저는 귀찮음은 많지만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혹시 유나 PD 떨리진 않으신가요? 어, 좀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계기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유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나님께서 커미부에 진학하신 이유와 또 희망 진로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서 방송부를 들어가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아, 남들이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재밌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음. 희열을 얻어가지고 이 과로 온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때랑 똑같이 콘텐츠 기획자가 지금도 희망 진로입니다.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천직이 PD 이런 느낌이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유나 PD가 또 신땡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또 이제 유나 PD가 신땡은행 홍보대사에 아주 진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수업 시간에 갑자기 조용하게 근데 내가 홍보대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신땡은행이 진짜 제일 좋은 은행 같아. 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온 은행이기도 하고 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그 은행에서 오. 학생증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인연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은행권과는 달리 약간 좀 친근감과 영한 걸 추구하는 아. 그런 은행 같아서 트렌디하다. 네네네. 그래서 그 은행의 홍보대사 활동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의 홍보대사로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근본적으로는 그 은행을 브랜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거기서 매월마다 미션을 줘요. 오. 예를 들어서 뭐 그 신땡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의 20주년을 브랜딩하는 영상을 만들어라. 와. 아니면 네. 뭐 외국인에게 신땡은행을 홍보해라. 이런 미션을 매월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면 마감일까지 저희가 기획안을 제출하고 구체화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은행 홍보대사라서 약간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약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랑 네네. 크리에이티브함이 필요한 일이었군요. 맞아요. 유나 PD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홍보대사는 음. 약간 금융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데 음. 여기 은행 홍보대사는 조금 더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콘텐츠 기획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진 활동이어서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나 PD가 신땡은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저랑 너무 잘 맞는. 진짜 트렌디한 느낌이 확 드는 것 네. 같아요. 활동만 들어봐도. 네. 그렇다면 유나 PD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이 있을까요? 만들었던 음. 콘텐츠라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은행의 홍보대사의 20주년을 브랜딩하라는 미션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미션을 하면서 저희가 12분짜리 웹드라마를 한 편을 찍었었어요. 웹드라마요? 네, 스케일이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저희가 41기거든요. 오, 근데 기수가 41기인데 거기서 이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오. 네, 그래서 20년의 역사를 뭐 시간 여행을 하면서 상황극을 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웹드라마를 기획했었는데 힘들었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그 41기라는 그 오래 쌓인 그 기수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아요. 윤아 PD 제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신땡은행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발전할 것 같은지 혹은 이미 갖추게 된 능력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활동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나 뭐 공간 대여 같은 거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소심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대뽀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영상 편집과 기획력이 제일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또 유나가 PD로서 이렇게 역량이 늘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양한 맞아요. 기획을 해보면서. 맞아요. 유나 PD가 또 이화 스타트업 기자단으로 영상팀으로 또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건 또 어떤 활동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자단 영상팀은 매월 스타트업과 관련된 너무 자유로운 영상 콘텐츠 한 개를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말에 있을 스타트업 레시피라는 제목의 매거진을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거진까지 네. 아주 콘텐츠를 다양하게 섭렵하고 계신데 그럼 유나 PD는 지금 프렌디오에서 라디오도 다루고 있고 또 신땡은행에서 뭐 영상도 만들고 있고 심지어 맞아요. 매거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유나 PD가 만들면서 가장 재밌었던 각 매체가 무엇이었나요? 최애 매체. 세 개 최애 중에 매체요? 하나만. 네. 라디오 안 골라도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라디오를 안 고르면은 안 아니에요. 되는 그런 아니죠. 솔직해야죠. 솔직해야죠. 솔직히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기획할 때는 라디오가 더 재밌어요. 오 진짜요? 네, 기획할 때는 라디오가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편집으로 가면은 이제 편집은 시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는 조금 더 영상이 매력적이지만 라디오를 할 때는 어떻게 내가 더 창의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지루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라디오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기획력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시각에 제한이 생겨서 저는 기획할 때 더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오히려 약간 기회로 삼아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맞아요. 방송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유나 PD 좀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이화 스타트업 기자단을 하면서 겪은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교내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기획하고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섭외가 아니라 정말 교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또 제 성격이 또 성격인지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그쵸. 소심하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 벗들이 잘 해주시죠. 네, 쭈뼛쭈뼛 자신감 없게 물어봤는데도 정말 저는 10명 중에 1명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따뜻하다. 네, 그래서 저는 3시간 예상할 거를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럼 이제 프렌디오 관련 질문 빼놓을 수 없을 것 그쵸. 같은데요. 평소에는 이제 기획안 작성을 담당하시잖아요. 네. 나는 기획을 할 때 이걸 가장 신경 쓴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흐름을 중요시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도 사실 흐름이 안 생기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결된 방향성을 주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도 들고 피드백도 엄청 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상을 기획할 때도 흐름이 끊기는 거나 연결성 없는 거, 일관성 없는 것이 제일 거슬리는 것들이어서 라디오를 기획할 때도 연결성과 일관성을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유나 PD가 진짜 기획을 보면 개연성이 있어요. 아, 심지어 우리 이화우치국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네. 개연성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저번에 또 약간 3부를 특별하게 꾸리면서 이제 네.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맞아요. 유나 PD가 재미와 개연성을 다 잡았다.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렌디오 활동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동안 했던 방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혹은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활동을 한 게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끼리 단합력을 다지는 활동.
근데 약간 너무 식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여름에 총 MT를 간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숙소도 너무 시원했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음. 무엇보다 16명에서 다 같이 바다 가서 물장난도 하고 딱 제가 가고 싶었던 그런 이상적인 MT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또 바다 MT를 맞아요. 추진아. 주장한 네. 맞아요. 보람이 있네요. 아, 맞아요. 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왜 안 빠지셨어요? 이쯤 돼서 황급하게 주제를 돌려볼게요. 네. 유나 PD의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수강 신청 기간 때 유나 PD가 여행 중이라서 아. 그 기간에 놓쳤잖아요. 근데 네. 단톡에 레전드 인생 이렇게 저는 그걸 보고 진짜 현실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네. 유나 PD는 울적했겠지만 전 미안하게도 현실 네. 웃음이 터졌는데 네. 아니 근데 저였다면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시가일보 봤더라면 날짜를 확인했더라면 이랬을 것 그쵸. 같은데 유나 PD 이제 쿨하게 레전드 인생 남기고 이제 다음 정전 기간을 이렇게 노려보는 네. 그런 인생 2회차 사는 약간 고양이 같은 면모가 있는데 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실 제가 F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S의 면모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약간 지워버리고 싶은, 약간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다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것도 못한다. 그냥 넘기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유나 PD에게 진짜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팁을 네. 배워갑니다. 고도로 회피하면 된다. 맞아요. 고도로 회피하면 이제 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웃긴데. 그럼 이런 유나 PD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나요? 아. 약간 미련이 남고 질척이게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렇게 쿨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남들한테 F의 면모가 돋보이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이게 F의 면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쓰이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그러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네. 또 이걸 미련하게 자기 전에 그때 그 말할 걸. 약간 이거는 또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는. 그것마저 이제 앞으로 회피해버리는 유나 PD가 된다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지 그쵸. 않을까. 그것마저도 회피. 맞아요. 에이 뭐 못했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똑같은 F여도 S와 N의 차이일까요? 저는 이런 말 할 걸이 아니라 이런 말 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자기 전에도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질러놓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 그쵸. 왜냐면 자꾸 마음속에서 골병에 앓잖아요. 맞아요. 쌓이는 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한테는 그러니까 질러버리고 후회하는 거는 저한테는 크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뭔가 못하고 계속 할 걸 이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것도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질러놓고 할 걸 하는 것보단 질러놓는 게 낫다.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유나 PD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깜짝 교란 퀴즈. 네. 3부 미니 코너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룰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유나님께서 3초 안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 떠오른 그대로 S의 면모를 발휘해서 직관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렌디오의 직책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나는 PD vs 엔지니어. 하나, 둘, 셋. PD.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1차 수습 방송. 어린 왕자의 별별 여행 있었죠. 네. 그 기획 그대로 20부작 방송 만들어내기 vs 아예 새로운 기획으로 50회차 방송 기획안 쓰기. 하나, 둘, 셋. 별별 여행으로 20회차 쓰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렌디오는 내게 땡땡땡이다. 채워서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프렌디오는 나에게 안정감. 네. 이렇게 유나 PD의 답변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먼저 프렌디오 직책 다시 정할 수 있다면 PD 골라주셨어요. 네네. 아니 제가 이거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네. 유나 PD가 원래 엔지니어 일지망으로 지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PD를 다시 유지하고 싶어 할 줄 몰랐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 볼 줄 알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를 1순위로 하기는 했는데 PD를 하면서 PD의 매력을 더 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PD가 기획하는 방송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방송을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서. PD에 애착이 생기셨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1차 수습 방송이었죠. 어린 왕자의 별별 여행 기획 그대로 네. 20회차 방송 기획안 쓰기 vs 아예 새로운 기획으로 50회차 방송 기획안 쓰기에서 네. 별별 여행을 살리기로 선택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별별 여행 20회차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사실 포맷을 생각해 보면 여러 별들을 여행한 다음에 다시 지구로 오는 포맷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별을 오. 갈지만 20번, 많긴 하지만 20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50회차? 50회차를 감당할 수 있는 포맷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쵸. 50회차 그쵸. 힘들죠. 그러면은 저번에는 그때는 항상 환경 문제를 다뤘는데 별마다 네. 이제 컨셉도 바꿔서 그쵸, 그쵸.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만들어 보실래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여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여우 목소리를 내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네, 다시 하면 DJ가 할 수 있을지. 네, DJ가 반대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전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렌디오는 내게 땡땡땡이다 에서 네. 안정감이다라고 답변해 네. 주셨어요. 안정감 이유가 있나요? 그냥 부원들도 그렇고 약간 1년 반 동안 활동을 거의 2년 동안 하면서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랑은 뭐 어떤 방송이라도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 확신이 있는구나. 네. 그리고 어쨌든 프렌디오를 통해서 제가 대학 생활의 첫 발자국, 첫 스펙을 끼워 나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렌디오 안에서 PD로 활동했던 그런 활동들을 좀 여러 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첫 활동이다. 이런 안정감. 아니 저 예상치도 못한 이 답변과 이유에 네. 약간 감동. 유나 PD의 첫 발자국에 내가 있다니 좀 감동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깜짝 교란 퀴즈 시간을 마무리해보았어요. 어땠나요? 유나 PD가 답변을 생각보다 쉽게 잘해줘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럼 슬슬 마무리 질문 드려볼게요. 네. 유나 PD에게 혹시 대학생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이룬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활 버킷리스트라 하면 뭐 미팅 많이 나가고 술 마시고 뭐 노는 게 버킷리스트가 아니겠어요. 고등학생 때는. 그쵸. 네, 그거는 새내기 때 이미 많이 이룬 것 같고요. 좀 건설적인 버킷리스트다라고 하면 뭐 여러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능력치가 올라간 나를 체감하는 거 정도가 있는데 아직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바쁘게 사는 만큼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저 스스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이루지 않았나. 능력치가 올라간 나를 체감하는 거 정도는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되게 멋있어졌어요. 놀기에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의 뭐 성장 이런 걸로. 맞아요. 유나 PD 어른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나 PD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약간 되고 싶은 모습은 좀 성격적인 건데요. 외유내강 아시죠? 네. 외유내강이란 이런 사람이 정말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싫은 얘기 잘 못하고 그래서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바보라니. 그러면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겉으로는 유하지만 그래도 카리스마 있게 할 말은 하는 그리고 건강하고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한테 유나 PD는 이미 그런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런 진짜요? 사람이긴 한데요. 네. 더욱 그런 유나 PD가 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이미 많이 이룬 것 같고요. 지금은 외유 내중 정도. 네. 좋아요. 강으로 최강강으로 네, 거듭나시길 네,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 질문 드리면서 슬슬 유나 PD와 작별 인사를 준비해 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떤 물건 가져오셨나요? 저는 저의 비싸고 작고 소중한 에어팟입니다.
비싸고 작고 소중한 네. 정말 소중하네요. 소중하죠. 혹시 유나님께요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루 중에서 저의 최애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밖으로 딱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에어팟을 딱 꽂고 딱 노래를 들을 때 그때가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밖에 햇살과 바람을 처음으로 확 맞으면서 에어팟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저는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에어팟에게서는 저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나 PD가 그 에어팟을 꼽고 어떤 노래를 듣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신청곡도 혹시 그런 노래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신청곡 어떤 곡 가져와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게린의 안티프리즈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명곡이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오래 자주 들으면 질려하는 편인데요. 네. 이 노래는 유일하게 그런 저의 성격에서 살아남은 음악입니다. 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네. 근데 맞아요. 이 노래가 그래요. 딱 꽂고 딱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뭔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감성이 그런 또, 노래예요. 네, 진짜. 맞아요. 이제 진짜 유나님을 떠나보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유나님 혹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 가사 한 번만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안티프리즈. 제가 저의 최애 가사가 바로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뭔가 그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유나 PD F 맞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저도 다시 한번 낭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나님께서 신청해주신 베게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나 PD님 오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 속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터져.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네, 베게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돌아왔습니다. 은디,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저는 1부에서 이제 조금 더 느긋하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때 했던 고민이었어서 공감도 많이 됐고 또 그때의 고민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코멘트를 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또 2부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도 보면서 이거 진짜 괜찮다 생각해본 게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기억에 남았고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3부를 저희 프렌디오 PD님이죠. 유나님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방송이었는데요. 와. 오늘 유나 PD님께서 정말 고양이 같은 그 특유의 매력을 많이 발산하고 가지셨거든요. 은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나 기대하고 PD의 있습니다. 활약을.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